안녕하세요,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에 조금 특별한 의상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홍게배를 타고 홍게 조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홍게 조업하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개인 유튜버 최초로 홍게 조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시죠. 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곳은 구룡포항인데요, 구름이 아주 가을 하늘이라는 거를 여실 없이 얘기해주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재미날 거로 생각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냉동청어인데요, 홍게를 잡는 통발에 넣는 미끼라고 하네요. 근데 사이즈가 제법 크죠? 관장님 몇 시간 정도 나가요? 1시간 반 나가요. 1시간 반이요? 네. 아까운 데거 땡겨야지. 멀미하실까 싶어가. 제가 촬영을 와서 제일 가까운 쪽에 통발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보통은 6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야, 파도 엄청나네. 한 10분 정도 배를 탔을까요? 내항을 벗어나니까 슬슬 파도가 무서워집니다. 이때부터 저의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자,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는데 파도가 높아서 2시간이 좀 넘게 걸려서 드디어 부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은 수심이 1000m 정도 되는 곳에 와가지고 조업을 했는데요, 부표를 건지고 30-40분 정도 줄을 당겨야지 첫 통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표에서 첫 통발까지 있는 로프는 힛줄이라고 하는데요, 수심에 따라 길이가 틀려지지만 오늘은 수심이 1000m 정도 되기 때문에 100m 정도 여유를 두고 힛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통발과 통발을 연결해주는 로프는 원줄이라고 하는데요, 통발을 보통 200개 정도 설치하는데 통발과 통발 사이가 20m에서 약 4k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기럭지 어마어마하죠. 첫 통발을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한없이 힛줄을 감고 있는데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경치 죽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배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조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세상이 핑핑 돌기 시작하네요. 30분 정도 힛줄을 당기니 아주 큼직한 돌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단 역할을 해주는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이 올라오면은 곧 통발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잠시 뒤 첫 통발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야? 통발 안에 홍게가 딸랑 2마리 들어있네요. 선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몇 개의 통발에는 홍게가 많이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발이 올라오면 바로 준비된 청어를 끼워놓고 차곡차곡 쌓는데요, 청어에 비닐을 싸서 고무에 끼웁니다. 저건 청어가 빨리 유실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통발도 올라오는데요, 두 번째 통발 역시 홍게가 몇 마리 안 들어있네요. 자, 이제 한 10번째 통발을 올렸을까요? 이제 통발 속에는 한 10댓마리씩 홍게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자, 홍게가 올라오면은 여기서 1차 선별을 하는데요, 상품성이 없는 살이 텅 빈 녀석들은 바다에다가 바로 방생을 해주고요, 선주님께서 바로바로 눌러보고 만져봐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1차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엄청 예민한 작업이라서 엄청 신경이 쓰이고 엄청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통발이 올라오기 전까지 빨리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은 작업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 홍게를 사러 수산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연지홍게, 박달홍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 이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붉은대게. 붉은대게라는 이름은 어디까지나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홍게보다는 아무래도 대게가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높다 보니 상인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대게라는 이름을 끼워놓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붉은 대게가 써있다면 그냥 홍게 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지는 게 연지홍게인데요, 연지홍게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여졌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10년 전쯤부터 연지홍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상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정하는데요, 연지홍게라는 이름은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연지홍게라고 판매되는 녀석들은 근해나 외에서 잡힌 거와는 상관없이 탈피를 많이 하지 않은 어린 개체들이라고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탈피를 얼마 하지 않아 껍질은 그리 딱딱하지 않고요, 홍게 자체의 사이즈는 작고 비교적 살이 많이 찬 녀석들을 언제부터 칭하는 게 오늘날 연지홍게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연지홍게라는 이름 역시 홍게의 다른 종이 아닌 어리고 몸체는 작고 살이 좀 많은 홍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달 홍게인데요. 박달 홍게 또한 박달 홍게라는 홍게의 종은 없습니다. 다만 박달 홍게라고 판매되는 녀석들은 사이즈가 크고 껍질이 딱딱하고 홍게의 붉은색이 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개체가 아닌 나이를 좀 먹은 홍게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홍게는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탈피를 하면 할수록 사이즈는 커지고요. 껍질은 딱딱해지고 색은 더 진해지죠. 이런 녀석들을 박달 홍게라고 이름 붙이고 판매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살수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홍게는 대게와는 달리 사는 수심대가 정말 넓은데요. 보통 수심 400m에서 2300m의 수심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한 문헌에서는 깊은 수심에서 사는 홍게들은 수압을 버티기 위해 몸속에 많은 바닷물을 머금고 있고 다리 사이사이에도 바닷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수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깊은 수심에서도 박달 홍게는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 박달 홍게도 전부 수율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배의 선주님의 말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너무 깊은 수심의 홍게들이 살수율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살수율이 좋은 홍게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해산물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도대게인데요. 너도대게는 대게와 홍게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녀석들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대게 또한 수심 1800m까지 서식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곳에서 이 녀석들이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맛은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선주님 말씀을 빌리자면 홍게와 대게의 중간 맛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홍게들의 별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 통발은 계속 올라왔고요.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통발에 제법 많은 수의 홍게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장님 말로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통발 하나에 몇 수십 마리씩 홍게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홍게 개체수가 줄어서 잡히는 어획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남해구로 인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닷속에는 불가사리 다음으로 홍게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통발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잡히는 만큼 방생을 하는 녀석들도 상당량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녀석들을 저렇게 다시 풀어주는데요. 홍게가 있는 1000m 밑의 수심은 수온이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통발에 딸려오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온도 차이로 모두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수온을 맞춰놓은 물칸에 다시 넣으면 이 녀석들은 다시 조금씩 깨어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쁘지 않나요? 전용 노을을 뒷배경으로 가짜불 홍게를 이렇게 보니 정말 영롱하기 짝이 없네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일반인분들은 태어나서 거의 실물을 볼 수 없는 홍게의 암컷입니다. 배가 동그랗고 외포란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죠. 덩치는 수컷보다 작았고요. 배딱지가 동그랗고 아주 큰 걸 볼 수 있죠. 이 녀석들은 아예 어획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발에서 올리자마자 바로 방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잠시 기절을 했기 때문에 방생을 해주면은 점점 가라앉아서 수온이 맞으면 다시 깨어난다고 하네요. 저도 홍게 암컷은 실물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척 신기했어요. 저도 잠시 관찰을 하고 바로 방생을 해줬습니다. 자, 이 녀석이 오늘 잡힌 홍게 중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는데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엄청 컸습니다. 일반 러시아산 대게 사이즈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런 최상급 홍게들은 대게와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홍게와는 사이즈 자체가 틀리죠. 제 손과 비교해보면 이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요거 아주 탐나는 녀석입니다. 늠름하네요. 자, 이 녀석은 명주매물고등인데요. 홍게통발에 곧잘 딸려온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뿔고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바닷속 깊은 곳에 살아서 심해고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라이브로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요. 심해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맛봤던 그 어떤 고등류줄 중에서 제일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덩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맛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 수산시장 가면은 5-6마리에 2만원이 넘게 판매가 돼요. 아주 고가의 고등입니다. 오늘은 잡히지 않았는데 날이 추워지면 통발 안에 곰치와 미거지도 많이 딸려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됐는데요. 그래도 조업은 계속되더라고요. 보통 통발을 한 줄 당기는 조업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줄이 꼬이고 그러면 7-8시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깜깜한 밤에 저도 이 머나먼 바다까지 나와본 건 처음인데요. 파도까지 울렁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세서 저는 기둥을 잡고 서 있지 않으면
않으면은 계속 넘어졌는데요. 조업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멀쩡히 서서 4-5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조업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네,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멀미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정말 멀미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물고기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녀석들은 만세기 새끼들이라고 하는데요. 배 주변을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나마 짬짬이 이런 거 보면서 멀미를 달랬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 보니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어느덧 조업이 끝나고 수거한 통발을 다시 바다에 던져놓는데요. 이렇게 던져놓은 통발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 끝에 로프의 양 보이시나요? 말이 5kg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통발을 다시 바닷속으로 다 넣는 거를 마지막으로 조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구룡포항 내항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얼마나 멀미로 고생을 했는지 정말 육지가 그립더라고요. 오늘 조업한 홍게는 일부 상인분들에게 넘기고 대부분의 홍게는 선주님의 수조로 이동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홍게조업 영상 2부에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2부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